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닥터 BTS MC 오성현. 김준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닥터 BTS.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만모통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잖아요.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피디님께서 네. 만모통과 관련해서 더 상세한 질문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PD님이 궁금하신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PD님 질문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모통으로 수술하면 안 되는 병면들이 있는데 안 되는데도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안 해도 되는데 또는 뭐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해야 되는 경우. 근데- 있죠. 그런 경우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또 부작용 같은 게 더 심하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유방암에서는 거의 만모통 하는 경우는 없고요. 비정형 세포가 있을 때는 가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수술이 너무 싫을 때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나는 거부감이 있다. 또는 나이가 너무 젊은 여성이에요. 또는 흉터가 너무 생기기 싫어. 자기는 죽어도 못하겠어.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만모통으로 최대한 넓게 병변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정형 유관 증식증 이런 게 되게 나쁜 애인데 원칙은 수술이 맞긴 해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어. 나는 만모통에서 조금만 떼는 것밖에 인정을 못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냥 놔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핵심이라도 제거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 이게 조금 뗀다 많이 뗀다의 이제 그 차이에 의해서 네. 출혈도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이제 네. 그럼 혹시 원장님이 생각할 때 그 크기 기준이 네. 대충 암이 이 정도, 그 종양이 이 정도다 아니면 이 정도다 이런. 사실 크기도 중요한데요. 크기보다 옆에 혈관이나 이런 분포도 저희가 많이 확인하고 또는 근육처럼 출혈이 많은 부위가 있거든요. 근육에 좀 많이 붙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따지고 크기로 따져보면 한 3cm가 넘어가는 애들은 확실히 출혈이 좀 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압박을 할 때도 다른 특수한 물건을 이용해서 또 더 눌러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꼭 이제 확인을 반드시 하거든요. 몇 시간 후에 반드시 또 출혈도 확인하고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또 지혈을 하니까 그렇게 꼼꼼히 더 봐야 되는 것들은 좀 사이즈가 큰 애들 3cm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옆에 혈관이 많거나 근육이 옆에 같이 붙어 있거나 이런 애들은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그러면 입원을 해야 되는. 네, 맞아요. 입원합니다. 네. 입원을 하면은 보통 단일 퇴원 안 하는 경우도 혹시 있기도 해요. 입원을 안 하는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고요. 이제 대부분은 이제 6시간 이상 입원을 하는 게, 물론 1박 2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입원을 해서 저희가 하는 거는 출혈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출혈이 많을 때 대처를 할 수 있기는 입원밖에 답이 없죠. 집에 환자분이 갔는데 피가 난다, 빨리 오세요 그랬는데 이 환자가 거리가 좀 있어요. 그럼 그동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입원을 해서 저희가 출혈을 관찰을 하고요. 그다음에 통증도 이제 마취가 풀리면 바로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고 적절히 대처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환자분들 간혹 가다가 너무 이제 출혈이 심하고 이러면 쇼크가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빨리 대처하려면 입원을 어느 정도 하는 게 무조건 맞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술하면 또 걱정하시는 게 네. 통증인 맞아요. 것 네. 같아요. 네. 일단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치과의 그 주 마취 정도로 말씀하셔서 수술할 때는 아프지 않을 네. 거다. 네, 맞습니다. 진짜 아프지 않겠죠. 대부분 안 아픕니다. 왜냐하면 마취약이 치과보다 물론 많이 들어가겠죠. 양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대로 거의 넣거든요. 그래서 많이 넣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는 없지만, 대신에 이게 바늘로 또 마취가 들어가야 돼서 그거 자체는 좀 불편하겠죠. 마취하는 동안은 조금 불편하다. 그런데 마취가 되고 나면 수술하는 동안은 거의 안 아프고요. 물론 이게 너무 커서 수술 좀 오래 걸리거나 이럴 때는 중간중간에 또 추가 마취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마취가 풀리고 나면 좀 아플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입원을 해서 수액으로 진통제를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좀 추가적인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수술 후 뒤늦게 통증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건 왜 그러나요? 거의 혈종 때문에 생기고요. 피가 이제 뒤늦게 난 거를 지연 출혈이라고 그래요. 저희가 병원에서 다 확인한다고 그랬잖아요. 집에 가기 전에 저희가 확인을 다 하거든요. 피가 나는지. 피가 안 나니까 이제 환자분 안심시켜 드리고 퇴원시켜 드리는데 집에 가다 보면 또 움직이겠죠. 움직이다 보면 피가 날 수도 있어서 이제 압박 붕대를 하고 갈 수도 있고, 또는 요즘에는 이제 수술 속옷이 있어요. 서지 브라라고 해서 수술 속옷을 착용을, 이제 압박이 되는 속옷을 착용을 하고 가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우리가
지연 출혈을 방지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붕대를 했을 때는 뭐 하루 이틀을 붕대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병원은 붕대를 꼭 병원 와서 풀게 하는 병원도 있어요. 또는 뭐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브라를 많이 쓰는데 수술 속옷을 일주일 정도 착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압박을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는 목적이고, 만약에 이제 내가 잘 안 해서 또는 뭐 붕대를 좀 풀었는데 뒤늦게 또 생길 수도 있어요, 출혈이. 그걸 이제 지연 출혈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피가 많이 나거나 이러면 혈종이 크게 잡히니까 그러면 분명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만약에 뭐 발견이 된다, 빨리 병원 가셔서 주사기로 빼든지 아니면 뭐 진통제를 더 드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PD님과 함께 더욱더 자세한 맘모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BTS 였습니다. 감사합니다.